아시아는 problem solver예요. 우리는 질문 받으면 이제 빨리빨리 풀 수 있는 능력 가지고 여기서 좀 그렇게 이제 만들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약간 리더 육성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럼 리더가 뭐예요? 그러니까 좋은 리더는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리더의 중요한 역할이 질문하는 거잖아요. 미국 경우에는 공부는 제 생각 한 30%. 그래서 미국 같은 학교에서 좋은 학교 가려면 오버롤 프로파일가 중요해요. 내일 시험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녁에 네트워킹 하러 가요. 그런 마인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발견해야 돼요. 보니까 교육에는 관심 없을 것 같다. 스포츠에 관심 있다. 그럼 스포츠에 많이 해주세요. 그 발견하는 과정물이 이게 있으면 없어요. 지금. 죽을 때까지 발견을 할 수도 없어요. 저도 사실 학생 때는 몰라요. 왜 제가 공부하는지. 하지만 그 생각하는 시간도 많이 부족해서 그냥 넘어갔어요. 내일 시험은 내일 생각 왜 해? 항상 바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술을 만드는 회사 자본에서 이 토론이 꼭 필요해요. 제 생각에는. What can we do? 질문 많이 할 수 있는 일. 그런 마인드셋도 우리가 다 가졌으면 제 생각에는 world best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웃의 목표가 뭘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웃의 목표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판기호 팡카즈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 회사 텍하이브의 대표 맡고 있고, 저는 한국에 2004년에 와서 서울대학교 석사를 마치고 미국에 MBA로 갔다 와서 다시 2017년에 우리 회사가 금성에서 분산되어서 텍하이브로 완전히 되었고, 지난 8년 동안 이 회사를 잘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큰 차이가 뭐냐면 아시아는 problem solver예요. 우리는 질문 받으면 이제 빨리빨리 풀 수 있는 능력 가지고 여기서 좀 그렇게 이제 만들게 된 것 같아요. 미국 경우에는 질문 받으면 그걸로 보는 수업 과정이 중요하지만 토론 많이 해요. 그리고 질문 많이 해요. How? Why not? So what?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는데 아시아에는 인도하고 한국 다 포함해서 그런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solving 쪽에 답변하기 위한 되게 많이 노력하세요. 그리고 한국하고 인도에도 차이가 많이 있는 게 뭐냐면 인도는 되게 많은 이론적으로 수업도 할 때면 제대로 이해가 안 돼도 계속 하는 거예요. 한국은 인도와 약간 다르게 프랙티컬 쪽에 많이 이제 공부하게 돼 있었어요. 제가 예를 들면 서울대 학교에 있을 때는 거의 프랙티컬 점수한테 과제를 받아서 그 과제에 필요한 기술 부분 공부하면서 만들었어요. 그런 프랙티컬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달랐었어요. 이론적으로는 쉬워요. 프랙티컬로 보면 이론에 없는 것도 많이 나타나. 되게 많았어요. 그런 거는 보니까 인도에서는 약간 이론적으로 프로블럼 하고 한국에서는 프랙티컬 문제 해결에 포커스하고 있고 미국에는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질문 많이 하는 식으로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한국에서 초중고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많이 들으면 거의 비슷해요. 되게 많이 공부하고 시험 많이 보시고 학교 끝나고 뭐 학원도 많이 가시고 그렇게 되게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인도에는 그 경쟁이 조금 세요. 그냥 학생 수가 많아서. 그래서 학생이 잘해도 어떤 시험에는 빵꾸 나올 수 있어요. 아니면 이제 IIT 같은 시험 보면 인도에는 100만 명 이상 시험 보시는데 한 10,000명 밖에만 입학이 안 돼. 그래서 선발된 학생의 퀄리티가 너무 높아요. 그런 조금 차이가 있어요. 한국에도 좀 물론 이제 그 수능 시험 같은 게 있는데 중요하고 잘 하시지만 여기는 IIT 입학하는 확률이 1 out of 1000이에요. 뭐 여기는 1 out of 100일 수도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스타일이 다른 게 아니고 약간 여기 프레셔가 많아요. 그래서 마인드셋도 이제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마인드 가지고 있으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여기는 무조건 돼야 된다. 그런 마인드셋에 약간 차이가 있지 않아요. 하지만 공부 방식은 똑같아요. 거의. 한국에서는 지금 딱 기억한 거는 팀워크가 좀 많이 있었어요. 팀워크가 잘했고 우리가 2차 해서 열심히 안 되는 게 없다. 다 할 수 있다. 그런 마인드로 되게 많이 그리고 빨리빨리 하자. 주말이든 평일이든 계속 이제 하는 거죠. 열심히 미션 냈기 때문에 그렇게 경험이 있는데 미국 경우에는 MBA였기 때문에 약간 다를 수 있지만 거기는 토론식으로 우리가 다 미리 공부해서 온 거예요. 케이스 스터디는. 그럼 질문해요. What do you think?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프로타고니스트는 뭐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질문하면서 선생님께서 중간중간에 조금 가이드 해주시고 스톱 해주시고 조절하면서 우리 모든 학생들이 한 방향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데 그렇게 많이 지금 차이가 있었어요. 미국에 시험도 많이 있었는데 그 시험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시험 때문에 공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토론하는 거 좋아했고 클래스룸 파티시페이션도 총 점수에는 몇 프로가 있었어요. 한 50% 정도는. 토론 많이 안 했으면 시험만 잘했으면 점수가 잘 안 나. 토론도 같이 해야 되고 시험도 또 봐야 되지만 그렇게 하이브리드로 많이 평가하시더라고요. 미국에는 약간 좀 또 하나가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게 한국에 재미가 있었어요. 같이 하니까. 그리고 한국에는 이제 또 다이버시티가 많이 없었어요.
한국분만 이제 같이 있고 처음에는 같이 잘해주셔가지고 잘 이제 적용했는데 미국에는 스페인, 이탈리, 브라질, 베트남, 인도, 뭐 한국 다 이제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아예 오픈 마인드로 퍼스펙티브를 많이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스튜던트 커뮤니티가 그렇게 돼 있고 미국에 있을 때 또 하나는 제가 기억한 거는 여름 휴가 때 브라질 갔다 왔어요. 어떤 엑스커션 프로그램으로 그런 기회도 되게 많아요. 미국에 있을 때 워런 버핏도 만났어요. 제가 파이낸스 클럽에서 행사를 만들었는데 그 행사 통해서 제가 워런 버핏 만나러 또 네브라스카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가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문화가 제 생각에는 약간 좀 그렇게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둘 다 좋아요. 저는 너무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인도에서 학사를 공부하면서 이론적으로 엑스퍼트하게 좀 했고 서울대학교에 와서 프랙티컬한 거 많이 실제 제품 기반으로 또 연구를 많이 하고 미국 가서 질문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문하는 게 중요하다. 좋은 질문 만들어야 된다. 미국은 약간 리더 육성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럼 리더가 뭐예요? 좋은 리더는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리더의 중요한 역할이 질문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그런 질문할 수 있는 캐파시티가 많이 조금 키우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한국이나 인도에서는 좀 약간 프로블럼 솔빙 쪽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 결합하잖아요. 융합하게 되면 제 생각엔 엑스플로전 너무 좋은 탤런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약간 그 여러 가지 팩터가 있거든요. 학생들 기본 훈련소도 있고 GMAT이나 GRE 같은 시험도 하나 있거든요. 그다음 수필 중심으로 많이 가요. 수필도 써야 돼요. 그럼 수필은 제가 하버드 갔을 때는 한 4개 있었어요. 예를 들면 질문이 Why should Harvard take you? Why now? Why do you want to do an MBA? 그런 질문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질문 통해서 인력서에 보이지 않은 부분 좀 많이 보이게 하는 게 핵심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희 사고방식이 어떤지 그거를 표시할 수 있는 수단인 것 같았었어요. 이거 스킬 있고 스코어도 있고 추천서도 있고 엑스트라 커리큘러도 있고 인터뷰도 있어요. 1차를 패스하게 되면 2차는 인터뷰도 있어요. 그 인터뷰는 직접 만나서 전문가가 오실 거고 아니면 우리가 가든지 그렇게 해서 30분 동안 대화하고 그렇게 전망된 것 같아요. 시험 딱 하나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몇 년간 보니까 하버드나 그런 학교에서는 사람 딱 오잖아요. 누구나 그냥 오면 또 교실 환경이 조금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지금 한 교실에 한 무시경이 있기 때문에 한 학생만 안 맞는 학생 보면 1%잖아요. 1% 이상이니까.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 학생이 이 학교에 와서 공부도 많이 잘할 수 있겠지만 이 학교에 도전할 때는 기여할 수 있는지. 그래서 나중에 제가 생각하면서 느끼는 거는 미국 학교에서는 유니크네스에 많이 포커스돼 있어요. 차별성. 이 학생이 어떤 차별 좀 가지고 있는지. 예를 들면 제가 인도 사람이면서 한국에서 일하고 있다. 오케이? 차별점 있지만 큰 차별점 아니에요. 산케이스 많잖아요. 인도에서 한국만 아니고 인도에서 일본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두 번째 장점이 한국어를 한다. 오케이, 그것도 있지만 세 번째는 개발 업무를 하면서 되게 많은 새로운 인벤션 했다. 플러스 something. 저는 여러 가지를 이제 유니크네스를 보여주기 위해서 딱 이제 레이어를 다 필요하는 거죠. 한국에 와서 인도 사람이가 일한다. 한국어를 한다. 이거 한다. 이렇게 하면 보니까 이 프로파일은 유니크하다. 그래서 하버드는 유니크네스에 많이 포커스하는 것 같아요. 하버드만 아니고 이제 미국의 모든 좋은 대학교들이 이 학생이 얼마나 유니크한지. 왜냐면 유니크하게 되면 그 학생이 커뮤니티에 있을 때는 유니크네스가 나타날 거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영감 받아서 많이 배울 수 있다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럼 유니크한 사람이 유니크한 퍼스펙티브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뽑는 것 같아요. 인도에서는 아주 심플해요. study. 연습. 계속 이제, 연습. 모든 질문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빨리빨리 풀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른 거 아무거나 딱 몰입해서 이것만 하는 게 다 많이 봤고요. 한국에서는 제가 시험 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보니까 비슷한 것 같았어요. 주변에 친구들한테 많이 얘기 들었는데 공부에 많이 이제 포커스. 집에 있을 때 공부, 학교에 있을 때 공부, 학원에 있을 때 공부. 계속 공부. 여러 가지 이제 공부에 많이 포커스 했는데 아시아는 그렇게 하고 미국 경우에는 공부는 제 생각 한 30% 잘하는 거. 시험에는 만약에 그 GMAT나 ICT에서 만점 받았어요. 오케이, very good. 그거 다 아니까. 그래도 이제 다른 거 많이 고실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학교에서 좋은 학교 가려면 제 생각에는 overall profile가 중요해요. 그래서 최소한 어떤 합의가 하나 있어야 되고 취미. 그 다음에 something new. 누가 것을 신기하네? 예를 들면 저희 큰애 경우에는 좀 마술 배웠어요. 자기 좋아해서 딱 보면 학생이 학생 마술을 알고 있네? 신기하잖아요. 바로 스탠드아웃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유니크네스에 많이 포커스 되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억지로 하잖아요. 만약에 유니크네스 위한 억지로 하게 되면 그것도 맡아나요. 나중에. 그래서 내추럴하게 하고 그리고 해외 대학 경우에는 또 하나가 이제 얼마나 글로벌한지 마인드셋가 그것도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어디 해외 어떤 일 때문에 아니면 컨퍼런스 때문에 우리 갔다 왔다 기여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몇 개 있으면 좋겠다. 공부는 일부다. 바로 그거 외에는 되게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좀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하고 인도에 있을 때는 핵심은 시험이었어요. 모든 시간은 뭐 밥 먹을 때도 그렇고 시험 잘 볼 수 있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 같아요. 미국 경우는 사도들 시험이 없는 게 아니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험 준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이 하는 게 아니고 시험은 일부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도 네트워킹이 중요하다. 그리고 시험 점수는 거기서는 안 좋게 받을 수가 없어요. 물론 A를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B를 받기 위해서는 크게 노력 필요 없었어요. B는 다 받을 수 있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희도 문화가 그렇게 돼 있어서 우리가 뭐 A 하는 분도 있지만 열심히 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핵심은 네트워킹이다. 그래서 내일 시험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녁에 네트워킹 하러 가요. 그런 마인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만약에 예임팀이었으면 오늘 가족도 못 만난 것 같아요. 근무만 하시는데 그런 차이가 있었어요. 하우드는 10분마다도 달력에 딱 찍혀서 우리가 했었어요. 만약에 누구를 만나고 싶다. 물론 저도 만날 수 없지만 다른 사람도 미리 약속되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를 만나게 되면 언제 만날지 약속 지키고 딱 10분, 15분, 20분. 그리고 항상 미국에는 아시겠지 문화가 누구를 만났잖아요. 만나고 나서 우리가 보내요. Thank you for your time. 시간 주셔서 감사해요. 시간은 거의 톤처럼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모든 이런 캘린더로 돼 있고 그렇게 쓰는 것 같아. 짧게. 그냥 우리가 가끔씩 해야 되는 좀 루즈이잖아요. 목표가 뭐 있고 딱 그렇게 수업 시간 90분 수업 시간 하는데 딱 90분에 딱 마무리. 시작해서 on time finish out. 그렇게 되어 있고 공부하는 시간도 있지만 공부만으로 안 된다. something else도 해야 된다. 그런 시간도 많이 확보했어요. 네트워킹을 위한 바로 이제 생각해서 시간 확보요. 주말에도 시간 확보해서 네트워킹 행사로 하든지 친구끼리 만나든지 그렇게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인텐트 있게. 여기는 좀 루스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점심 먹으러 가는데 또 점심도 먹고 또 커피도 마시고 또 뭐 산책도 하고 뭐 하고 그렇게 길게 가잖아요. 여기는 딱 이제 이렇게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커버돼 있을 때는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다 A타입이었잖아요. A타입이라는 게는 딱 이제 톱버터인데 그래서 제가 만약에 약간 좀 루스해지면 주변에서 다 톱버터로 있기 때문에 저도 다시 데이트 피드백 메커니즘도 너무 강했어. 초만 루사네. 다시 집에 갔다 보면서 많이 배우고 저도 좀 다시 캐리드싱이 되는 경우도 많았었어요. 시간을 항상 딱 잡고 하고 보면 미국에는 한국과 다르게 만약에 제가 연락하잖아요. 항상 받으시잖아요. 지금도 제가 연락 오면 받을 거잖아요. 나중에 연락 드릴게요. 미국에는 전화 안 받아요. 만약에 제가 회의하고 있잖아요. 전화 오잖아요. 하루 보이스메일로 가요. 그럼 보이스메일로 가서 제가 나중에 문자처럼 오케이. call me back. 그럼 제가 연락하고 아니면 문자 보내서 그냥 처리해. 회사에서도 일할 때는 사람들이 핸드폰 많이 안 썼어요. 일에 집중하고 핸드폰 많이 안 썼어요. 그런 보이스메일 문화는 미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인도는 없어요. 전화할 때 무조건 받는 거예요. 미국은 아니에요. 무조건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연락하잖아요.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거 이제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게 쓰고 있는지 딱 하면서 쓰는 건지 연락하잖아요. 그러니까 판 건지 그런 치료도 되게 많이 가요. 교실 안에서는 그 교육 방식 자체가 인터랙티브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만약에 그 수업 시간이 90분이다. 한국이나 인도 경우에는 거의 선생님께서 더 많이 말씀하시고 학생들 그냥 듣고 그냥 가시잖아요. 미국에는 거의 선생님께서 30% 40%만 말씀하시고 나머지는 다 학생들이 토론하는 시간으로 가게 돼요. 그럼 토론하게 되면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그 학생이 생각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네요. 그럼 나중에 또 우리가 만나요. 네트워킹이 잘 되면 사고방식이 똑같으니까 거의 그렇게 우리가 시간도 하고 수업 끝나고 나서도 우리가 토론해요. 제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이 좀 비슷해서 좀 질문도 있다. 아니면 생각이 달라서 좀 궁금하다. 그렇게 되게 많이 네트워킹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교실 안에서 있는 학생들한테 네트워크하지만 교실 밖에서도 예를 들면 우리 알럼나이 베이스 아니면 항상 하버드에서는 저녁에는 엑스퍼트 세션들이 많았었어요. 어떤 알럼나이가 와서 이제 자기가 자기 경험 공유하고 아니면 클럽들이 많았었어요. 뭐 파이낸스 클럽, 테크놀로지 클럽, 클럽들이 클럽 활동이 많이 있어서 쉽게 거기 가서 들어볼 수 있었던 오픈 게이트였어요. 그냥 앉아서 그러면 되는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네트워킹이 되게 많이 보니까 하신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빨리빨리, very fast. 한국의 그 전화 문제 그것도 빨리잖아요. 빨리빨리 할 수 있어요. 진짜 보니까 너무 빨라요. 이 마인드가 이거는 빨리빨리 하는 게만 중요한 게 마인드셋가 중요해요. 처리하는 거를. 그리고 서울대에서 공부하고 성신에서도 연습도 하고 그렇게 되게 보니까 이제 DNA에 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유스풀해요. 그 빨리빨리 문화는. 어떤 사람들이 그걸 안 좋다고 생각하면 빨리빨리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 플러스 something else 있어야 된다. 사람들이 빨리빨리가 안 좋다고 버리자. 아니에요. 이거는 좋은 거예요. 유지하면서 이것만 있으면 안 된다. 플러스 something에서 같이 있으면 좋겠다. 융합해서. 두 번째는 위기 대응. 코니가 너무 잘해요. 여기서.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 너무 잘하시고 제가 보니까 코로나 때도 많이 느꼈고 한국 자체가 이제 우리 DNA는 보니까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가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화는 학교에서도 좀 그런 문화가 다 볼 수 없지만 좀 느꼈었어요. 그래서 삼성에 갔을 때는 다 이해가 되고 약간 또 회사이니까 많이 좀 볼 수 있고 그런 거 되게 많이 이제 느꼈었어요. 그래서 위기 매니지먼트,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이제 빨리빨리 문화. 그래서 그거는 진짜 항상 감사하죠. 제가 이렇게 배울 수 있었던 거.
서울대 학교에서는 엔지니어링 스쿨이기 때문에 프랙티컬 질문, 프랙티컬 실제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아이템 가지고 되게 많이 우리가 수업해요. 하지만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질문할 수 있는 실력. 그래서 한국의 서울대학교 문화 유지하면서 플러스 여유를 어떻게 활용하냐면 질문 많이 할 수 있는 일. 그 다음에 그 문화 자체가 질문하면 좋다. 그런 마인드셋도 우리가 다 가졌으면 제 생각에는 월드 베스트지 않을까 싶어요. 서울대는 너무 좋아요. 잘해요. 여기는 보니까 깜깜하고 다 이제 너무 원더풀하게 하는데 하지만 너무 이제 퍼스펙티브가 너무 좁아서 why, so what, now what, if not, why not 여러 가지 질문하면서 하게 되면 조금 더 넓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제 생각에는 조금 더 가시적인 결과 나올 것 같아요. 서울대 학교는 이제 인스트럭션만 다 한국어로 해요. 물론 몇 개 수업은 영어로도 되어 있지만 조금 더 글로벌 커뮤니티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글로벌 커뮤니티라는 게 전 세계에서 많은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좀 공부할 수 있는 준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거 하나. 글로벌 속에서들이 오잖아요. 학생만 아니고 교수도 또 물론 한국에 있는 서울대에 있는 교수들이 보니까 다 MIT, 버지니아 여러 군데에서 좀 박사를 따신 분 있으시지만 그리고 학생하고 선생님도 다양한 국적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기 와서 공부하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거 글로벌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시스템만 아무리 바꿔도 이렇게 여유 있게 해도 물론 잘할 수 있겠지만 그런 마인드가 되게 많은 마인드를 여기 모시고 와야 돼.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모시고 와야 돼요. 그렇게 첫 해에는 10명, next year는 20 people 그렇게 해서 한 5년 플랜 만들어서 전체 클래스는 30%는 외국인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갔으면 그렇게 오게 되면 약간 케어스가 생길 거예요. 그럼 케어스가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프로세스 할 거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 과정에서 받을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육의 목표가 뭘까요? 저도 항상 고민하는데 저도 우리 큰애에 위한 되게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항상 고민해요. What is the purpose of education? 교육의 목표가 뭘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교육의 목표는 미래의 준비 위한 하는 거잖아요. 알아서 살아야 되니까 그때 알아서 살 때는 문제 없게 성공적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맞춤형 이제 모든 학생 위한 개인화된 저희가 개인화 하자마자 바로 이제 기술이 들어오는 우리가 AIDT 만들자 개인화 텍스트북 만들자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거보다 또 학생이 뭐를 되고 싶어 하는지 액츄얼하게 자연스럽게 학생의 캐파시티가 뭐인지 그거 발견할 수 있는 교육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푸시해서 똑같이 가잖아요. 모든 학생이 1학년, 2학년 이렇게 가잖아요. 우리가 보니까 답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다 하는 것부터 합시다 그렇게 하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좀 힘이 있으면 그리고 좀 가능하시다면 모든 학생 위한 맞춤형 교육 드리고 싶어요. 맞춤형이라는 게 다시 AI기는 아니에요. 그거는 일부러 쓸 수 있지만 맞춤형이라는 게 맞춤형. 제가 어떤 사람인지 발견해야 돼요. 보니까 교육에는 관심 없을 것 같다. 스포츠에 관심 있다. 그럼 스포츠에 많이 해주세요. 그 발견하는 과정 우리 이게 있으면 없어요. 죽을 때까지 발견을 할 수도 없어요. 저도 사실 학생 때는 몰라요. 왜 제일 공부하는지. 하지만 그 생각하는 시간도 많이 부족해서 그냥 넘어갔어요. 내일 시험은 내일 생각 왜 해? 항상 바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기술을 만드는 회사 자본에서 이 토론이 꼭 필요해요. 제 생각에는. What can we do? 그리고 우리 아시아에 있기 때문에 아시아에 우리도 지금 교육 시스템에서 나왔잖아요. 항상 해결책 빨리빨리 이렇게 하자. 질문하자. 토론하자. 디베이트하자. 어떤 시스템이 맞는 게 맞을지. 목표는 이거인데 이것도 맞는 건지 이상한 이야기인 건지 그런 식으로 되게 많이 토론해서 우리가 모든 학생들이 미래에 자연스럽게 성공할 수 있는 환경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학교 보내서 알아서 하세요. 나중에 학생이 자랑하면 선생님한테 뭐라고 하고 학생한테 뭐라고 하고 다 싸우고 no, not good. 이거 시간 걸릴 거예요. 이거는 시스템 만들기가 이런 쪽으로 쉽지만 그 프랙티컬하게 우리가 파일럿도 많이 돌려야 되고 디트레이션도 많이 해야 되고 맞는 기술도 좀 보유해야 되고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미래는 지금 AI 시대에 와 있는데 AI 시대에서 아마도 그 맞춤형 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혁신 좋아해요. 그럼 제가 만약에 어렸을 때부터 마술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아할 것 같아요. 마술도 혁신이잖아요. 나중에 제가 35살에 마술 배웠어요. 그때 이거 너무 예쁘다. 교육 시스템에서 아예 스몰 에이지부터 그런 거 발견하고 서포팅 필러들이 다 세웠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춤형 교실에서 공부하는 게만 아니까 마인드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내추럴 타렌트가 뭐인지 꼭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발견할 수 있는 요트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